흑수저 출신에서 자수성가하여 1000억원대 주식 자산을 보유하게 된 슈퍼개미 손명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쿠온입니다. 주식 재화의 고수들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숨은 투자의 고수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고 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수들이 숨어 있는데도 가끔 댓글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 주식으로는 가치투자 글렀다, 그때 상승장이었으니까 가능했지 등등.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뒤에도 이런 우상향 차트를 그리는 주식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겠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뒤집어줄 투자의 고수 세강무역 대표이신 손명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환님께서는 1965년생으로 대구 중앙상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이후 1989년에 중소기업의 격리과에서 세무회계 담당 업무로 사회초년생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업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역시 경험과 공부는 필수인 듯 하네요. 이후 퇴직하여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자산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판에 들어왔으나 아이러니하게도 IMF가 터지기 1년 전인 1997년에 여러 종목에 투자했다가 깡통을 차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은 지금도 정말 큰 돈인데 그때 당시면 정말 답답할 듯 하네요. 그렇지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 다시 재취업하여서 2001년까지 4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7천만 원으로 두 번째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허나 이게 웬걸,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여 두 번째 깡통을 또 차게 됩니다. 저 같으면 진짜 정말 다시는 주식 투자판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남자가 칼을 꺼냈으면 이제 오이라도 썰어야 할 판. 2003년에 원사 사업을 시작하여 대박을 내시고 1년 만에 현금 5천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그냥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될 터인데 손명환님께서는 또다시 주식 투자판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수했던 종목은 반도체 회사인 AD칩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저점 매수라고 생각했던 2,500원에 매수를 하였으나 마이너스 30%인 1,870원까지 빠지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번 기업을 믿어보자 하고 말이죠. 이후 다행히 2,800원까지 회복하여서 전량 매도하고 일부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전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00원 하던 AD칩스의 주가는 1년 후에 17,650원까지 가더니 2년 후에는 26,000원까지 폭등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매수했던 2,500원에서 약 10배 가까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손명환님께서는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가에 매수한 종목은 언젠가 큰 시세를 터뜨리며 가치가 발현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이죠. 이후 가치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철학을 가지고 슈퍼개미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손명환님의 성공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재무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한번 투자한 기업은 믿음을 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명환 씨가 보유한 종목 중에는 10년 이상 기다려본 종목도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테마주 등 상황에 따른 투자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 당시에는 줄기세포와 와이브로 관련주로 공부하여 큰 수익을 얻었고 2015년에서 2016년 당시 제약바이오 종목을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일화로 수많은 제약회사들을 연구하고 공부했으며 그때 공부한 종목만으로도 약국을 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내공이 대단한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손명환님의 투자 비법이 궁금할 듯 한데요. 개인 투자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옥 같은 비법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 기업 선정 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하라. 손명환 씨가 회사 생활을 하실 당시에는 재무 및 세무 경력이 있어서인지 재무제표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는 적자나 부채가 있는 기업들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즉슨 엄청난 내공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OCI 같은 기업들도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폭발하여 우량 기업이 된 것처럼 공부를 하면 좋은 기업들도 많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업 투자 시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는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1,000원, 2,000원짜리 동전주에 장기 투자하라. 단순하게 실적 좋은데 저평가된 기업이 아니라 정말 작은 중소형주이지만 미래 가치가 폭발적으로 발현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초보자로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한데요. 이 부분 또한 굉장한 노하우와 연구를 통해 공부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가총액이 높고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보다는 작지만 미래 가치가 크게 발현될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장기 횡보 후에 주가가 폭등하는 차트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중소형 기업들도 연구하고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은 배신하지 않는다. 장기 투자, 또 장기 투자하여 손절매하지 마라. 손명환님께서는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일화로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장기 투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당장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주식과 비유했을 때 멋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집을 장만할 때 바람은 안 들어오는지, 비는 안 새는지 등등 꼼꼼히 살피면서 주식은 추천을 받거나 공부 없이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투자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듯합니다. 집을 장만할 때 꼼꼼히 따지면서 주식을 살 때는 시장 바구니에 담듯이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법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 당장 오를 주식이 없느냐 하는 질문은 최악의 질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개인으로서 내공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기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명환님의 투자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결론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명환님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말해준 조언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